슬픈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친구 큐가. 대화방에 장문의 글이 올라왔다. 대학 동기 큐의 부고를 알리는 문자였다. 그의 나이 39, 죽음을 떠올리긴 이른 나이였다. 대두의 머릿속엔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받은 껄떡 또한 누군가의 장난으로 여기며 큐에게 전화를 걸었다. 과장되고 어수룩한 말투로 녀석이 전화를 받을 것이라 생각했다. 껄떡은 반복해서 울리는 발신음을 들으며 그와 알고 지낸 20년간 한 번도 큐는 이런 장난을 친 적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이미 동기들 사이엔 추측성 소문이 난무했다. 고지식한 큐가 정의감에 불타 사건에 휘말렸다는 둥, 누군가를 구하려다 사고가 났다는 둥, 큐는 신입생 때부터 소문을 몰고 다녔다. 미끈한 외모와는 달리 고등학교 때 주먹으로 날렸으며 그것을 숨기려고 어수룩한 말투를 쓴다는 것이었다. 소문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사실이 되었다. 그 사건은 가을 축제를 끝내고 뒤풀이를 하던 날 벌어졌다. 큐가 당했어! 경찰 불러 경찰! 숨이 턱 밑까지 찬 대두가 학회실 문을 열며 비명을 질렀다. 모두 흥건하게 취한 상태였다. 화장실에서 대여섯 명의 남학생들이 볼일을 보던 큐를 뒤에서 공격한 상황이었다. 술에 취한 큐를 상대로 여러 명이, 그것도 무방비한 상태인 화장실에서의 공격이라니 속수무책 당했을 것이라 생각한 일행은 곧장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런데 일행이 화장실에 닿기도 전 큐가 화장실을 나오고 있었다. 상황은 이미 종료. 화장실 바닥에 널브러진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문틈으로 보였다. 다음날 학교에는 큐가 화장실을 알며 작두를 탔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이후로 싸움장 출신이라는 소문은 기정사실이 되었다. 물론 큐는 화장실 사건에 대해 함구했다. 껄떡과 조문 일정을 맞춘 데드는 그의 차를 얻어 타기 위해 껄떡의 회사 앞으로 왔다. 대학 시절에는 자주 몰려다녔지만 졸업 후 간간히 연락만 하던 터였다. 두 사람은 장례식장이 마련된 먼 지방으로 향하기 위해 차에 올랐다. 차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여전히 사고 경위는 알지 못했다. 누군가는 교통사고로, 누군가는 자살로. 떠돌던 추측들이 더욱 눈덩이가 되어 있었다. 다른 동기들은 사망일과 장례일이 3일 이상 차이 나는 것에 의문을 품었고 부검을 의심하기도 했다. 큐 이혼했다면서? 대두는 최근까지도 큐와 만났다는 껄떡에게 물었다. 자식 다 정리되고 나서야 얘기하더라고. 역시 소문대로 자살인가? 대두는 생각했다. 그런 대두의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껄떡이 말했다. 얼마 전에 큐 만났을 때 여자친구 생겼다고 하던데. 진지한 관계로 갈 것 같다고 좋아했어. 사업 시작한 것도 자리를 잡아서 안정기에 들어섰고 꽤 좋아 보였는데. 동기들 사이에선 무수한 추측이 오갔지만 큐는 절대 스스로 극단을 선택할 녀석이 아니라고 껄떡은 생각했다. 한참을 더 달려 톨게이트를 빠져나왔다. 지방 도시의 밤거리는 한적했다. 병원 지하에 마련된 장례식장은 이른 나이에 죽음이 낯선 듯 휑했다. 조문을 마친 대두가 테이블에 자리를 잡고 왔는데 큐의 누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온 껄떡이 넉나간 얼굴로 돌아왔다. 추락사래. 껄떡은 전에 들은 사고의 전말을 무거운 한숨과 함께 대두에게 전했다. 큐는 1년 전 사업을 시작했다. 예전 직장에서 오래 알고 지낸 동료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었다. 1년간의 고생 끝에 막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사고가 있던 날 큐는 1, 2차 술자리에 이어 함께 사업을 시작한 동업자의 집으로 갔다. 술자리가 있는 날이면 자주 있던 일이라고 했다. 3차까지 이어진 술자리는 새벽에 끝났고 동업자는 큰 방에서, 큐는 작은 방에서 잠이 들었다. 깊어가는 10월의 마지막 밤, 큐는 후덥지근한 열기에 잠이 깼다. 바닥이 뜨겁게 끓어올라 숨이 막혔다. 가을밤의 추위에 대한 동업자의 배려였다고 했다. 어둠 속에서 큐는 새벽 찬 공기를 들이마시려고 창문을 열었다. 순간 술에 취해서인지 잠에 취해서인지 몸을 가누지 못한 큐는 3층 창밖으로 떨어졌다. 쿵! 서울 변두리 다세대 주택의 좁다란 벽과 벽 사이 낡은 담장 위에 큐는 가로 걸쳐졌다. 부러진 갈비뼈가 폐를 찌르고 장기를 찢었다. 다음날 늦은 오전 큐는 빨래를 널던 이웃사람에게 발견되었다. 경찰이 출동하고 부검이 시작되고
동업자는 조사를 받았다. 부검 결과 몸싸움의 흔적이 없고 다툼의 소리를 들은 이웃의 증언이 없으므로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추락사로 결론이 났다. 나쁜 새끼. 껄떡은 누구에겐지 모를 소리를 내뱉었다.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선 깊은 침묵이 흘렀다. 껄떡은 입을 꼭 다문 채 운전에 집중했고 대두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에 눈을 감았다. 꼭 감은 대두의 눈앞에 검회색 점들이 일렁이다 곧 검은 암흑으로 빨려들었다. 깜깜한 어둠 속 먼 곳에서 누군가 달려오고 있다. 숨이 넘어갈 듯 땀에 젖은 큐였다. 험상궂은 검은이 둘이 그 뒤를 바짝 추격하며 팔을 뻗어 큐를 낚아채려 했다. 큐가 대두의 눈앞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들은 큐를 낚아채 새하얀 침상에 내동댕이 쳤다. 양팔이 침상에 묶이기 직전 큐는 안간힘을 쓰며 손을 뻗어 대두의 손에 무언가를 쥐어줬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다. 검은이들에게 그것을 빼앗길까 두려움에 떨며 대두는 종이 조각을 주머니에 구겨 넣었다. 몸부림치는 큐를 그들은 거칠게 끌고 갔다.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큐는 대두의 눈앞에서 멀어지며 소리쳤다. 그들이 아득히 멀어지고 난 후 대두는 주머니에서 종이 조각을 꺼내 펼쳤다. 이티를 찾아. 이티가 열쇠야. 대두는 몸부림치며 눈을 떴다. 차 안이었다. 밤의 고요함을 깨우듯 큐의 목소리가 생생히 울렸다. 손가락 사이로 종이 조각의 감촉이 느껴졌지만 손 안엔 아무것도 없었다. 종이에 깊게 눌러쓴 이티를 찾아. 글자들이 눈앞에 선명히 떠다녔다. 이티? 이티가 누구지? 대두는 난감했다. 껄떡, 대두. 모두 큐가 지어준 별명이지만 이티는 알지 못했다. 큐는 나를 처음 본 날부터 이티라 불렀소. 내가 어딜 봐서 이티란 말인가. 불쾌하기 짝이었군. 분명 내 머리 모양을 보고 지은 별명일 테지. 물론 큐가 나에게 적의가 없다는 건 알고 있지. 가끔 마주치던 큐는 나를 향해 가지런한 일을 드러내며 웃곤 했어. 썩 마음에 드는 별명은 아니지만 그렇게라도 날 상대해주는 녀석은 큐가 처음이니 말이야. 내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 별명이 이티라니. 예전엔 나를 보고 벌벌 떠는 놈들도 많았지. 내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골목 곳곳을 쏘아보면 아무리 험상궂은 놈들도 꽁지를 빼고 도망치곤 했거든. 하지만 요즘에는 늙은이 취급받기 일쑤지 뭔가. 요즘 세대 녀석들은 하나같이 매끈하게 빠진 동그란 머리 모양이라 나같이 각지고 튀어나온 머리 모양은 노땅 취급을 받고 놀림감이 되지. 가끔 날 보며 콧방귀를 끼고 가는 못 베어 처먹은 놈들 얘기는 굳이 하고 싶지 않군. 매다 꽂아도 부족할 놈들. 그날도 큐는 앞집 사는 3층 녀석과 함께 골목에 들어섰네. 양손에 술이 잔뜩 담긴 봉지를 들고 말이야.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날 보며 이티 잘 있었어? 하고 안부까지 챙기더군. 미워할 수 없는 녀석. 그렇게 3층의 불은 새벽 2시가 다 돼서야 꺼졌네. 3층 창문이 열린 건 1시간쯤 뒤 새벽 3시가 넘어서였네. 어둠 속에 창문이 열리고 사람 형체가 어른거렸어. 밤잠이 없어 심심하던 차에 잘 되었다 싶었지. 다닥다닥 붙은 낡은 다세대 주택의 집과 집 사이에 난 창문을 뚫어져라 보았네. 비스듬한 방향인데다가 불도 꺼진 상태라 방안이 제대로 보이질 않았거든. 그래도 난 궁금증을 절대 못 견디는 체질이라 이리저리 고개를 돌려 창가의 형체를 확인했지. 끈질긴 자에게 복이 있나니 어렴풋이 보이는 큰 키에 매끈한 형체는 큐가 분명했네. 내가 아무리 늑달이라도 이 정도쯤은 식은죽 먹기지. 큐 녀석, 10월의 마지막 밤에 혼자 감상하려도 빠진 게냐? 라고 소리치려는 순간 녀석의 몸이 창밖으로 기울지 뭔가. 외칠 새도 없이 녀석의 몸은 아래로 향했네. 턱! 둔탁한 소리가 찬 밤 공기를 가르고 난 녀석이 떨어진 좁은 벽 틈을 향해 고개를 내렸네. 담장 위에서 녀석의 괴로운 비명이 나직히 울렸어. 큐, 일어나! 거긴 자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난 고개를 이리저리 흔들며 사방을 살폈네.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필요했지. 여보시오, 거기 누구 없어. 난 움직일 수가 없어. 거기 누구 없냐고. 내 신세가 이렇게 몹쓸 저주로 느껴질 줄이야. 난 급히 3층 창문을 향했네. 새벽 찬 공기 때문인지 눈앞이 뿌옇게 흐려지더군. 아, 거기 누구요? 3층 양반. 아, 다행이로군. 빨리 구급차를 부르게. 어서. 아니 자네 왜 그냥 보고만 있나? 여보게, 여보게. 이런 젠장. 어둠 속에서 꿈틀대는 큐의 움직임이 낮은 비명과 함께 계속됐네. 멀리 동이 터올 때쯤 큐가 마지막 숨을 토해냈어. 오늘은 내 마지막 근무일이네. 오랜 세월 함께한 이 골목과도 이별이지. 아쉬움은 없어. 내 무력함에 신물이 나다 못해 우울증까지 왔으니 이미 오래전에 예고된 일이었지. 작년에 옆구역 동료들이 모두 둥근 머리 심참으로 교체되었고 올해는 내가 근무하는 이 구역 차례라지. 해가 바뀌기 전에 올해 편성된 예산을 모두 써야 하니 구청 직원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군. 이 구역을 마지막으로 서울 모든 지역에서 신형 기기로의 교체가 완료된다네. 골목을 지나는 낯익은 얼굴들 때문인지 괜히 기분이 서글프군. 나를 이티라 불렀던 큐와의 기억도 오늘로 마지막이고 말이야. 이제야 고백하지만 자네가 지어준 이티 아주 마음에 드네. 내 각지고 튀어나온 머리에 그만한 별명이 있겠나? 멀리서 긴 사다리를 든 교체 기사들이 다가오는군. 내 각진 머리를 있는 힘껏 들어 겨울이 시작되는 하늘을 마지막으로 응시해야겠어.